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따라 목소리에 힘이 좀 있으신데 옷을 좀 바꾸신 것 같아요. 어, 새 옷 사셨나요? 가끔씩 사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매일 사기는 조금 제가 뭐 방송 때 입자고 매일 사기 좀 그렇고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한 몸만 계속 주장차 입기도 좀 그렇고 네. 가끔씩 그냥 기분 좋으면 좀 삽니다. 아니 어제 돈 많다고 하셨거든요. 돈이 많은 거랑 별개예요. 아 그래요? 제가 이거를 뭐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돈 있는 사람이 젖다구를 입고 다닌다 이런 소리 맞다. 듣는다니까. 예, 맞습니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수하다, 우수해. 이거 뭐 이제 시청자분들도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종목명이 있다. 그러면 다 그냥 진짜 우수합니다. 이거 보면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네. 요즘 뭐 이런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어디 뭐 그 개그 채널 보면 좀 뭐 이상하다 이상해 이런 게 유행하거든요. 뭐 그것처럼 우수하다 우수해 이건 그냥 진짜로 제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얼마나 우수하면은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에게 우수하다 해가지고 우수라는 표현을 딱 넣었는지 네네. 한번 얼마나 우수해질 수 있을지 과연 여러분들 계좌에 얼마나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인지 한번 여러분들도 보신다라고 하면은 야 이렇게 우수한 종목을 지금에서야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구나에 아마 감사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종목명 보여주시죠. 자, 우수 AMS입니다. 자, 어떤 이유로 들고 오신 걸까요? 일단은 뭐 우수 AMS 물론 뭐 이름만 봤을 때 이름만 보고 제가 늘 얘기하자 들고 온 게 아니라 이유는 좋아요. 최근에 이제 뭐 자동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 섹터 이런 것들 이야기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방금 직전에 뭐 이 방송을 계속 보시는 분들 자꾸 뭐 사실상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스크다라고 표현하는데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자동차 부품주들 자동차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섹터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고 과연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해봤을 때 많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지 한번 키워드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뭐 세 번째 거는 좀 따로 얘기할 부분이고 네. 아마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뭐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라든지 뭐 2차 전지 테슬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뭐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대차 법인이 이제 인도 법인이 뭐한다 지금 이제 상장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만간 상장 예정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 현대차도 많이 올라주긴 했어요. 예. 자 그러면서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당연히 뭐 자동차 부품사겠죠. 뭐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래요. 제주는 곰이 부린다고 해가지고 현대차가 제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런 자동차 부품주들 사실상 뭐 현대차 인도 법인이 상장된다는 게 따지고 보면은 뭐 현대차의 실적이 늘어난다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인도 법인이 상장하겠다라는 건데. 네. 그럼에도 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냥 도박장이에요. 늘 말하지만 도박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갈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테마에 엮일 수 있느냐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현대차가 인도법인 상장된과 동시에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이 모든 부품을 공급한다든지 이런 종목들, 기업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인 상장된다 해서 그것이 곧 실적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이게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자 아까 말했다시피 뭐합니다.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근데 더 올라가줘야 되지만 현대차가 지금 시가총액이 57조입니다. 그러니까 57조라는 이 규모는 절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를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라는 종목을 지금 2배만 올려도 시총이 몇 조? 100조가 넘어가요. 예. 이제 뭐 3배만 올리면 뭐 150조, 200조 넘어가 점차 더 커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를 시가총액 2배 올려서 100조를 만드느니 뭐한다?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수혜주들 시가총액이 뭐 1,000억이라든지 2,000억
천억, 뭐 몇백억, 뭐 이런 기업들을 가지고서 주가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죠. 현대차를 2배 올릴 수 있는 자금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현대차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의 모멘텀들 이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2배가 아니라 사실상 그 자금 똑같은 자금이라면 20배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가 물론 올라가는 게 당연하지만 뭐 하고 있다. 현대차 반사이익의 수혜주라고 하면서 현대차 자동차 뭐 현대차 관련해서 벤더사라든지 이런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수혜주들이 반사이익을 받는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수 AMS는 뭐다? 1차 벤더사로서도 충분히 얼마든지 이 자동차 관련되어 있는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1차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자, 두 번째로는 사실 테슬라 2분기 차량 인도량 예상치 상회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게 지금 사실 사람들이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을 해요. 2분기에 이제 차량을 인도하는 양이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거는 그동안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다 보니까 뭐 한다. 이 전기차에 있어 가지고 분명한 거는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받쳐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2분기 차량 인도량 예상치 상회를 하게 되면서 아 이게 실적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가 어제장에 이제 10%가 급등했습니다. 네. 급등했는데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모멘텀으로서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라든지 아니면 이 테슬라 관련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이런 것들이 이제 거론이 되겠죠. 그러면서 우수 AMS가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다르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뭐 여기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제 앞에서 이제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사실 이거를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 당선이 된다. 그럼 이게 2차 전지 테슬라의 무조건 악재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언제까지냐? 정확하게 어제, 그저께까지였어요. 왜 그렇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유 없는 급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유를 찾아보니까 뭐 한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토론 이후에 지지율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서 봤을 때는 당선이 거의 기정사실화라는 거예요.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뭐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이미 미국에서 설문을 조사했을 때는 유권자 70%가 누구를 뽑을지를 확정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지지율이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는 상태에서는 분명한 게 이제 지금 뭐 며칠 전까지는 악재였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지지율이 앞서다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냐? 이제 그 공화당에 있어서 부통령 후보를 차지하기 위한 슈퍼 리치 경쟁이 일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후원 자금, 그러니까 선거 자금 누가 더 많이 모아주고 누가 더 투자하느냐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일어났느냐? 최근에 이제 이 여러분들이 카지노에 큰 손이 있어요. 카지노에 이 큰 손이 있는데 그 큰 손이 지금 이제 머스크에게 가가지고 뭐 한다? 트럼프를 밀어야 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하기 시작하느냐? 이제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테슬라가 사실 급등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슈퍼리치 후광을 뭐 받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이제 뭐 이 머스크 CEO 같은 경우에는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줘야 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예. 왜?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자 하던 게 뭐였느냐? 이제 전기차 이런 걸 완전히 다 없애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전에도 제가 어젠가 뭐 얘기했지만 여기서 하나 뭐가 터지냐고 하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정책 중 하나가 이제 뭐 하겠다. 중국으로 가 있는 기업들을 웬만하면 다 데리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다 데리고 오겠다는 건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전기차 관련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꾸 악재라고 얘기하는 게 이 IRA라고 하죠. 네. 이제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해서 전기차 2차 전지 여기에 들어가 있던 512조 원 이것이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건드리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2차 전지 악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건드리는데 어떻게 건드리느냐? 미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자동차에 있어서 그걸 전부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기업에서는 수혜를 받지 못하지만 이 미국 기업으로서는 512조에 대한 오히려 투자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뭐 에코프로라든지 우리나라 사실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사실 악재가 맞을 수는 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뭐 전체적으로 악재는 맞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이 결국에 이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전부터 정부 정책으로서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기업들을 자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있어서 512조라는 투자 자금, 512조라는 IRA 관련되어 있는 이런 뭡니까? 인플레 감축법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자금을 오히려 테슬라가 독점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건 반대로 뭐가 되느냐? 테슬라라는 기업에는 엄청난 호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 머스크라는 인물이 뭘 하게 되느냐? 주주총회에서 그전에는 하지도 않았던 누구를 언급하기 시작하느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름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슈퍼리치 후보에 있어서 밀어줘야 된다 얘기했던 것처럼 분명히 무슨 모종의 거래가 나와주지 않았을까. 분명히 돈이 있는 누군가는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이제 부통령 자리를 놓고서 굉장히 이 후보 자금을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머스크 씨라는 인물의 개입도 있지 않나 싶을 거고요. 예. 만약에 머스크라는 인물이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하등 밀어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 여기서 딱 하나. 방금 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IRA 관련해서 이걸 손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모든 혜택이 미국 기업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너희가 지금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가 자동차 경쟁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이 512조 넘어가는 그 자금에 대한 거를 정말로 쫙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밀어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건 테슬라가 하등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가 올라가게 된 다음에 뭐가 올라가느냐? 역시나 2차전지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올라가요. 네. 아까 말했던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힘들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뭐다? 이 테슬라라는 기업의 부품이라든지 무언가를 공급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전지라는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전기차라는 모멘텀을 놓고 봤을 때 무조건적인 트럼프 리스크라는 표현을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당장 지난주까지는 그게 옳은 표현이었다 한다고 하면은 어제 테슬라 급등 효과와 최근에 이제 주주총회에서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있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모멘텀 중에 하나, 뭐 삼성전자가 M&A 인수한다면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뭐 3년 내에 의미 있는 M&A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 중요한 게 한 가지 또 어떤 기업을 선정하느냐? 독일의 콘티넨탈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인수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뉴스가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근데 이거 인수를 논의하는데 또 뭐 이게 왜 삼성전자가 왜 중요하냐? 뭐 이 구수 AMS가 왜 엮이느냐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이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할 때 그 하만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 어디였냐고 하면요. 아남전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남전자라는 종목이 하만이 인수가 됨에 동시에 3배에서 4배가 올랐어요. 사실 뭐 하만이라는 기업이 인수된 거지 아남전자가 인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뭐했다. 아까 현대차와 똑같은 효과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뭐 현대차가 너무 무겁다든지 그러면 다른 저가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과거에 독일 뭐 아남전자 뭐 하만전자 인수하면서 아남전자의 효과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 이 콘티넨탈이라는 기업의 전반적인 이 공급을 하는 기업이 우수 AMS예요. 그래서 이 우수 AMS에 대해서 충분히 상방에 대한 흐름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네네.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예, 말씀을 이제 많이 해주셔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객사가 잘 나가니까 그쵸. 지금 여기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우수도 이제 우수해질 수 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목표가 한번 볼까요?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이 3,500원대가 강한 저항이에요. 그 네. 차트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 이 3,500원대에서 지속적인 강한 저항을 맞고 있다 보니까 3,500원대를 뚫어내는지 뭐 지켜내는지 돌파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3,500원 아래로서는 뭐 여유롭게 한번 매수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시피 3,500원이 저항 맞는 부분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한 2,800원까지는 열어놓고 분할매 포지션 접근하는 게 좋지 않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지금 자리에서 상단을 쳐준다고 하면은
5천 원 정도도 지금 보면은 이 하방 추세 돌파가 나왔어요. 네. 나온 상태에서 지금 3,500원 저항 물량 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을 뚫어냈을 땐 다음 저항까지 5천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도 해봐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는 5천 정도 보시고요. 네. 손절 가격은 2,000원 정도로 좀 보시면은 2,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 차익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수 AMS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좀 뭐랄까 귀에 좀 들어왔어요. 트럼프 당선이 무조건 이제 전기차 업계에 나쁜 것만은 아니다. 어떤 그 섹터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먼저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자, 삶의 제약을 더하다. 뭔가 플러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근데 진짜로 그냥 저는 이걸 한번 우리가 그 소설책을 읽으면은 이 작가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예. 이 기업의 상호를 정했을 우리 그 임직원이라든지 이 그 기업의 이제 대표 그분의 이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이 뜻으로 만든 기업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삶에 무언가를 더하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자, 종목명 보여주시죠. 자, 바이오 플러스 정말 맞네요. 삶의 제약을 더하는 곳이군요. 그냥 그대로 더하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은 이 제약 바이오라는 영역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이런 걸 더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뭐 상호만 보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예. 과연 이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이 과연 여러분들 삶에 어떤 이 바이오 제약을 더할지 지금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많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 제약 바이오, 이 바이오 플러스가 하는 사업 영위를 여러분들이 더하게 된다고 하면은 굉장히 삶의 질이 증가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보여주시죠. 아, 삭센다 얘기가 나오는군요. 예. 이게 삭센다 특허 만료 임박이죠 이번에. 근데 일단 이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펜진이라는 기업과 함께 삭센다라든지 위고비 관련해서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공동 제품화하기로서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 이 바이오 시밀러 산업에 있어서 지금 삭센다 이 만료가 왜 이슈가 되냐고 하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뭡니까 삭센다라든지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명품 가방보다도 더 많이 팔린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다라는 건데 그 뜻은 뭐예요? 이 삭센다라는 이 제품이 특허가 만료가 된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거를 삭센다 제품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감기약도 그렇고요. 어떤 약을 본다 하더라도 동일한 약이 똑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뭐만 다르냐? 제약사만 다르고 이상 이름만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 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예. 특허가 만료된 이 제품에 의해서 복제약을 만듦으로써 뭐한다? 복제약을 만듦으로써 현재 시판을 하게 되는 거고 그만큼 실적 같은 것도 끌어올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삭센다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바이오 시밀러를 안 만들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허가 임박하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삭센다,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을 겁니다. 이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바이오 시밀러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하게 되냐고 하면요. 복제약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복제약을 만드는 기술 하나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특허가 만료가 된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그 제품을 다 만든다고 하면은 그 기업이 그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모든 제품에 대한 기술을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복제약을 만들기 위해서 바이오 시밀러로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을 사와야 돼요. 그래서 기술을 사오던가 기술이 있는 기업을 뭐한다? 인수합병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삭센다 특허 만료 임박한 이 시점에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어떤 효과가 일어나고 있느냐? 기술 이전 수출 계약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하는 거고요. 아니면 M&A라고 하죠. 최근 이제 K제약, K바이오의 M&A 열풍이 분다라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건데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예전에 저희도 말했지만 제약바이오의 첫 번째 열풍은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이전 계약 1조 규모로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 시장 규모도 뭐다 굉장히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의 규모의 시장에서 이 기술 이전 계약이 나올지 M&A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이 삭센다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제 비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이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다.
살만 빼도 인생이 바뀐다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나 삶의 질을 바꿔놓을지 여러분들의 삶의 질만 바꾸는 것에서 끝나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계좌도 바꿔놓을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K뷰티 뭐 열풍 이거 수혜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그 바이오 플러스라는 종목은 지금 제가 이제 삭센다 뭐 이런 쪽 방금 지금 펩진과 함께 바이오 시밀러로서 삭센다 이거 뭐 제품 상용화한다 뭐 하니까 얘기를 한 거고 이 바이오 플러스의 본업은 뭐다? 필러입니다. 필러. 지금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K뷰티가 지금 화장품 쪽으로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지만 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또 오기 시작해요. 굉장히 많이 뭐 보톡스라든지 필러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추세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바이오 플러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필러 관련해 가지고 수출 관련돼 있는 호재도 지금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역시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에 이 종목을 안 봐야 될 리는 없겠죠. 비만 치료제도 있고 K뷰티 열풍에 따른 필러 사업도 있고 지금 시장에서 개인자들이 좋아하는 너무나 좋아하는 재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도 안 올랐다는 거예요. 물론 최근에 상승이 나와서 이거 오른 거예요 하면 되게 오른 거예요 하면 할 말 없지만 한 6월 정도부터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는데 6월부터 상승세를 보이는 부분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인들이 좀 털어내는 부분에서 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올랐다라고 사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개인을 털어냈다라는 거는 찍어 눌렀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빠진 상태에서 올라봐야 원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금 이제 올랐기 때문에 원래 자리라는 거는 더 올라가는 구간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이 무상증자 효과 기대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무증물량 털어야 된다.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봉 차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자 차트를 추가적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면은 지금 이제 무증 물량이 여기서 나와줬고요. 무상증자 물량 털어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게 이때 뭐 엄청난 이슈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아무런 뭐 엄청 이슈도 없는데 갑자기 무너진 거예요. 심지어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개인을 털어내는 구가 그러니까 속임수 패턴이라 하겠죠. 왜? 지금 보면은 원래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보통 한 6,000원대입니다. 근데 6,000원대를 무너뜨려서 6,000원대 지켜내던 종목이 이랬던 적이 없는 애가 이렇게 행동하면 개인들 무서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손절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손절치니까 어떻게 된다? 주가 다시 끌어올리는 중이다. 좀 보면 좋고. 그래서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바이오 플러스 개인들이 털고 추가적인 상방 기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매수 가격은 지금 제가 장중에 아까 들고 왔기 때문에 6,000원 이하로 좀 잡아놨는데 6,250원 이하로 볼게요. 지금 6,250원이니까 6,250원 아래로서 보는데 지금이 또 갭을 메꾸는 자리에서 저항 맞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4,750원까지, 한 4,500원까지도 열어놓고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250원에서 네. 4,700 얼마라고 하셨죠? 50원 정도까지 4,750원 정도. 까지 보시면서 분할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저는 이거 신고가 봅니다. 목표 가격은 12,000원 이상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 가격은 4,000원대를 지킨다고 하면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그래픽에서는 6,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사실 좀 잘 가더라고요. 뭐 그렇게요. 그러니까 6,250원 아래로 또 이제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옷을 좀 새 옷을 입고 나오셔서 그런지 더 열정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